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본 작업 3번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강에서 서식이라는, 셀 서식이라는 기능을 배웠었는데, 제가 서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글꼴이나 맞춤이나 표시 형식 등을 서식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은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서 저희 한번 조건부 서식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문제를 보시면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을 파란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 주래요. 그리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 주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2019로 시작하는 행에 대해서 글꼴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기능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엑셀을 열어서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F4라는 기능을 아셔야 되시는데 F4는 기본적으로 계산식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조건부 서식 자체가 계산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식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시는데 F4를 한번 누르면 내가 선택한 칸이 다른 칸으로 넘어가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줄로 내려오는 것도 안 되게끔 묶어주겠다라는 것을 F4를 한번 누른다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절대참조라고 하고요. 달러가 요렇게 양쪽에 생기는 거를 절대참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참조는 저희가 행을 묶고 열을 풀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 2, 3, 4가 행이고 A, B, C, D가 열인데 만약에 우리가 계산식을 할 때 체육핸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A 1셀을 만약에 찍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셀이 행을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으로 내려가는 거를 막겠다라는 뜻이고 열은 풀어서 옆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행참조입니다. 그럼 반대로 열참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애를 선택했으면 다른 칸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열을 묶겠다라는 뜻으로 A열에서 B열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은 내려가게끔 풀어주겠다라는 뜻이 열참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부 서식을 하기 위해서는 요 F4를 한 번 누르는지 두 번 누르는지 세 번 누르는지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능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left라는 함수를 써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left라는 함수의 의미를 좀 먼저 아셔야 되시는데 left는 왼쪽에 있는 글씨를 가져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텍스트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컴마 가져올 개수 가져올 수를 쓰는 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학번이 2019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대훈이라는 사람이 숫자가 2018 13056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글씨에서 컴마 내가 2019라는 글씨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왼쪽에 네 글씨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라고 써주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답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내가 요 글씨에서 왼쪽에 네 글씨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서 여기에 나오는 답이 2018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애가 왼쪽에 네 글씨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그 네 글씨가 뭐로 나올 거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다른 예시로도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만약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글씨에 컴마 3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글씨에서 왼쪽에 세 글씨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세 글씨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으로 컴퓨터라는 글씨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left라는 함수는 문자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애가 숫자든 문자든 결국에 나오는 글씨는 다 문자 처리가 돼줍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저희가 조건부 서식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체 블록입니다. 그래서 전체 블록을 잡을 때는 여기 제목줄 보여지시죠? 제목줄 빼고 여기는 셀병합은 없지만 혹시 셀병합이 있으면 걔 빼고 여기 A4셀에서 H18셀까지 블록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블록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안 하시고 밑에서 이렇게 위로 드래그 하신다. 그럼 조건부 서식이 함수를 인식을 못하고 답이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블록은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홈이라는 메뉴에서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이라는 메뉴를 눌러줄 거예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을 누르시고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면은 수식을 사용하여 자, 여기다 이제 계산식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수식이라는 말은 계산하다라는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식을 시작할 때는 는이라는 글씨를 먼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함수를 써줄 건데 함수는 대소문자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eft라는 영어를 쓰시고 가로를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가로를 안 여시면 함수 시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는을 쓰시고 영어를 쓰셨으면 가로를 꼭 여시고 저희가 이렇게 블록을 잡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가 지정한 조건을 찾겠다라는 뜻으로 블록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식은 맨 위에 하나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학번의 첫 번째 A4셀에 있는 학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클릭했더니 요거 보이시나요? 달러가 두 군데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아래로도 못 내려가고 옆으로도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학번이 내려가면서 2019라는 글씨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내려가는 건 되지만 다른 칸으로 못 넘어가게끔 해주기 위해서 F4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는 건 되지만 다른 칸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지웠네요. 열참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열참조는 F4를 3번 누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F4가 한 번 눌려져 있기 때문에 2번을 눌러서 열참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컴마 내가 왼쪽에 네 글씨를 가져올 거고요. 근데 그 글씨가 2019라면 이런 글씨를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2019를 쓸 건데 제가 아까 left라는 함수는 무조건 결과값이 문자 처리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내가 찍은 학번은 숫자지만 문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쌍따옴표 2019 쌍따옴표 하고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에 네 글씨를 가져올 건데 그게 2019라는 글씨랑 같냐라는 뜻으로 요렇게 식을 작성해 줍니다. 자, 요렇게 되셨으면은 서식 버튼을 누르시고 서식을 누르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요렇게 나오면은 색을 넣어줄 건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아무 색이나 넣으시는 게 아니라 파란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표준색의 오른쪽에 세 번째 요게 파란색인데 파란색을 누르시고 확인하시게 되시면 여기 보여지시나요? 2019로 시작하는 행에 대해서 요렇게 색깔이 다 들어가는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했을 때만 색깔이 들어가고 만족하지 않으면 색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학번을 예를 들어서 다른 숫자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가 색깔이 안 들어가지만 제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왼쪽에 네 글씨를 2019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19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 색깔이 들어갔다가 제가 다시 다른 숫자로 바꾸면 없어지는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2번 시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단에 이렇게 조건부 2번 시트를 눌러주시고 자, 문제를 볼게요. 지기가 차장 이면서 우리가 이면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and라는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어도 and라는 영어를 써주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되시고 총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 붉게랑 빨간색을 넣어주래요. 자, 그러면은 and라는 조건은 두 개 다 만족해야 돼요. 차장이라는 글씨도 들어가야 되고 총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인 두 개 다 만족하는 애들에 대해서 색깔을 넣어주겠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마찬가지로 A 4셀에서 제목줄 빼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셀병합줄 빼야 되는데 지금 셀병합은 없으니까 여기 A 4셀에서 G15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고요. 자, 됐으면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는 자, 함수를 써줘야겠죠? and 가로 여시고 항상 함수를 쓰고는 가로를 꼭 열어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지기가 차장이래요. 그럼 제가 무조건 얘가 내려가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만 잘 찍어달라고 했었죠? 부정의 첫 번째, 지기의 첫 번째 부장이라는 글씨를 찍고 얘가 내려가야 되지만 다른 칸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F4 두 번을 누르시고 원래는 세 번이지만 조건부 서식에는 한 번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다 치고 두 번을 눌러서 F4 두 번 누르시고 는 쌍따옴표 차장 쌍따옴표 컴마 그 다음에 총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래요. 그러면 총 급여에 600만 원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F4 두 번 작다 500만 원 가로 닫고 항상 함수를 다 했으면 가로를 열었으니까 닫아주시고 서식이라는 메뉴를 눌러줍니다. 서식을 누르셔서 자, 굵게랑 색깔 빨간색을 넣어주래요. 자, 그러면은 굵게랑 색 자동을 눌러서 표준색이 두 번째가 빨간색이네요. 눌러주시고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요렇게 차장이면서 총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인 애들만 요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모든 문제는 한번 하고 나서 이해되실 때까지 왜 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지를 꼭 이해를 해주셔야 다음에도 까먹지 않고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같이 저희가 해보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혼자서 다시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부 3번 시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시트를 선택하시고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볼 건데 여기 보니까 체험 코드가 P 또는 S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또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아까는 이면서라는 단어는 두 개 다 만족해야지 답이 나온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OR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OR은 한 개만 만족해도 무조건 답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P든 S든 그 글씨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나온다라는 뜻인데 여기 보니까 배경색을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해주는데 left를 또 써주래요. 우리 아까 left 함수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체온 코드에 P라는 글씨나 K로 시작하면 무조건 색깔을 넣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같이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블록을 잡아야 된다고 했었죠? A4셀에서 F14까지 요렇게 블록을 잡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을 누릅니다.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을 누르시고 자, 됐으면 요렇게 나오면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다가 는을 쓰시고 힘드시지만 O, R 가로 여시고 레프트 가로 여시고 요렇게 OR 가로 열고 레프트 가로 여시고 자, 레프트 함수 먼저 저희가 해줄 건데 무조건 첫 번째라고 했었죠? 체온 코드가 라고 했으니까 얘를 찍고 역시 F4를 두 번 누르시고 컴마 왼쪽에 P 또는 S래요. 그러면 한 글씨를 말을 하는 거겠죠? 내가 왼쪽에 한 글씨를 가져오겠다. 근데 그 글씨가 P라는 글씨라면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레프트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문자 처리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함수에서는 이렇게 문자 처리할 때 양쪽에 쌍따옴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컴마 레프트 가로 여시고 또 체온 코드의 첫 번째 글씨를 찍고 F4 두 번 컴마 왼쪽에 한 글씨가 는 쌍따옴표 S라는 글씨라면 그 다음에 또 식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또 가로를 닫아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왼쪽에 첫 번째 글씨가 P 또는 S라는 조건은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럼 서식을 누르셔서 자, 요번에는 배경색이래요. 자, 그래서 채우기로 가는데 여기는 색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만약에 헷갈리신다. 그럼 옆에 무늬색 자동이라는 게 있는데 누르지는 마시고 커마는 정확도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답에는 티가 안 나도 다른 걸 넣게 되면 무조건 정답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는 이렇게 말풍선으로 이렇게 색깔 이름이 나오는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헷갈리면은 여기에서 색깔 이름을 찾아서 보시고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녹색은 여기 보니까 여섯 번째 있는 요게 녹색이네요. 요렇게 넣어주시고 확인하시면 P나 S로 시작하는 애들에 대해서 요렇게 색깔이 나오는 게 보여지시죠?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조건부 서식을 같이 해봤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함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책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고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자꾸 반복하시면 충분히 조건부 서식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들으시냐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